네, 안녕하세요. 흥하이온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휴전 발언을 하면서 마이너스 20% 가까운 강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급상에서 어떠한 움직임 나왔나요? 외인들이 5만 6천 주 매도를 던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인들의 매도는 9시 53분에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9시 50분까지만 하더라도 6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프로그램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인들은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흥하해온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물론 흥하해운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계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 가져가셔야죠. 하지만 흥하해운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당장은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분명히 외인들이 다시금 매집을 하고 있는 의도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수혜주에서 외인들이 매집을 해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고, 우리가 흥하이온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언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흥하이온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흥하이온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흥하이온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강한 주가의 하락이 발생된 흥하해운에서 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연 실제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까요? 트럼프가 휴전을 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뭐가 이뤄지면 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면은 휴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린 트래픽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떤가요? 선박이 움직이고 있나요? 단 한 척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과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동할까요? 물론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을 실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나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2주,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게다가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항 경로에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걸 꺼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운임 비용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회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 주 목요일날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란에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 후에는 또다시 군사옵션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지금 당장 흥하해운에서 강하게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장초한 프로그램에서의 매도를 던지면서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낸 거고, 다시 한 번 더 저가 부근에서 강하게 매집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흥하해운에서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물론 흥하해운 테마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정말로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 정말 강한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됐나요? 아니죠.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하해운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흥하해운이 테마주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반감을 느끼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흥하해운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운임료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었다면 오히려 훨씬
훨씬 더 강한 조정을 받았을 거라고요. 왜? 하지만 흥하이온 테마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흥하이온 중소형 해운사이기 때문에 실제 운항 경로는 동남아와 아시아권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 외인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반등 구간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세력들의 매물대까지는 상승 구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흥하이온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세력들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막히면서 저점 구간이 형성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격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의 투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흥하이온의 저점, 외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오후장에서 분명히 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수급을 보고 있다가 저점 구간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곧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흥하라고 남겨주세요. 물론 제가 지금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노력이 닿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해준다고 해도 믿을 건가요? 믿지 않잖아요. 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워렌 버핏도 이건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다고요. 왜? 우리는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만 있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흥하이온 지금까지 주주분들과 흔들리지 않고서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고점의 대응들까지 잡아드렸잖아요. 믿지 못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제 과거 종목 분석 영상 다 보고 오세요. 정말로 다 얘기 드렸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특별해서? 아니라고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1000만주, 2000만주를 한 번에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냐고요. 1000만주, 2000만주 매도하기 위해선 결국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확률을 올려가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확신이 들었을 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20%가 넘는 하락이 하루 만에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자랑할 얘기도 아니지만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정말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흥하이온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끝난 것 같고 증시 반등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매도하면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상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관망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리스크를 방치하는 투자 방식을 제가 유지를 했다면 저는 절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간 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낮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냥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나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라고요. 방치된 리스크는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간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게끔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늦지 않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흥하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흥하이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흥하이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트럼프의 휴전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을 하는 지금까지의 조정을 회복하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급등을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조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의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협에서의 운항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물 가격은 생각보다 조정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고유가가 유지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고유가 시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요. AI 기업들은 인건비 구조조정 하면 돼요. 하지만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필연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양산에서의 수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흥하용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 늦지 않게 기회 잡아가세요. 제가 뒤에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6
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